재무제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했어요. 네, 영어로 밸런시트라고 해서 저는 그냥 BS라고 쓸게요. 그럼 BS에 이렇게 T자를 그리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무언가를 쓸 거예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무언가를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공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 들으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나의 총재산을 씁니다. 회계학에서 총재산은 그냥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채권자로부터 꾼 돈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보통 은행한테 꾼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채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금을 납입한 금액, 출자한 금액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불러요. 순재산. 그래서 얘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T로 그리면 이 오른쪽이 나타내는 바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줘요. 이쪽이 뭐라고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래서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했으면 부채라고 부르고요.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했으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주주가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자금을 맡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자금을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금 수탁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정보가 없죠?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보는 누가 다 갖고 있어요? 경영자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자는 이 자금을 조달할 때 내 이자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1조로 조달해야 되면 이익을 부풀려서 여러분들을 다 꼬셔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저도 주식에 투자해서 상장 폐지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막 2007년도에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이 러시아에 자원 개발을 한대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원 개발 안 하고 자기 사 용도로 자회사에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주식 샀다가 2,000원 되고 막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어떻게 자금을 썼는지 얘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그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때 이 재무상태표에 왼쪽에 쓰는 것은요, 자금을 조달한 것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경영자가 만약에 이 자금을 운용할 때 어떻게 자금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금 투자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자율이 1년에 100%예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씩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예금에다 다 몰빵 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친 짓이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경영자가 워렌 버핏이다. 그럼 주식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내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고 싶다. 그럼 상품을 구입하면 되는 거죠. 하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 기계장치나 토지나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자산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경영자가 정보가 얘네 둘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영자가 얘들한테 자금을 잘 썼는지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해요. 이 결과 보고를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예요. 됐죠?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은 채권자나 주주가 자금을 경영자에게 수탁했는 것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OX 문제 그냥 풀 수 있어요. 됐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